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헤어짐의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 한때 가슴 깊이 믿었던 사람,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나누기 어려워진 인연들. 그 모든 관계의 끝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떠나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깊이 사색하며 깨달았던 관계의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를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관계의 끝은 누구에게나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과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겪어왔을까요? 학창시절 둘도 없던 친구가 졸업 후 자연스레 멀어지고, 직장을 옮기자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한때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새 낯선 얼굴로 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마치 물줄기가 만나 어우러지다가 다시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진심이라 믿었던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목격했죠. 그러면서 그는 관계를 끝맺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고 끊는 지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지 말라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어져야 할 때는 헤어지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품격을 잃지 말고 상대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의 평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를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정에 휩싸여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 일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종종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섭섭함, 오해,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내가 받은 상처를 모두가 알아줘야 할 것 같고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증명해야 할 것만 같은 충동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후회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수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훗날 되돌아봐도 떳떳한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겼는지를 말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상대를 심하게 비난하고 나면 그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상대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혹은 훗날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을 때 그때의 말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아프게 됩니다. 관계를 끝낼 때 상대를 헐뜯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일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내 원수에게 들려도 괜찮을지, 이 말이 훗날 내 자녀들이 알게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지를 말입니다. 공자 역시 말하기를 말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내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뜻의 사불급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관계의 끝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모두 부정하며 관계 전체를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지금 이렇게 끝났으니 처음부터 좋았던 기억도 함께 나눴던 시간도 모두 헛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심지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이나 위로까지 부정하며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버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받은 은혜까지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 해서 과거에 좋았던 시간까지 지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그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든 아니든 그 순간만큼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좋았던 기억마저 지워버리면 당신의 과거가 텅 비어버리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은 당신을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까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태도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고이 접어두고 나쁜 기억은 교훈으로 삼아 다음 관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까지 부정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억지로 관계를 이어붙이려 애쓰거나 상대를 붙잡으려 집착하는 일입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계속하고 만남을 청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은 마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금이 간 자리는 언제든 다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한자리에 머무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당신이 노력해도 그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욱 멀어지고 당신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이어간 관계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상대는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당신은 점점 더 애타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관계는 더 나쁜 방식으로 끝나게 되고 그때 남는 것은 후회와 자괴감뿐입니다. 차라리 상대가 떠나려 할 때 조용히 놓아주는 편이 서로에게 훨씬 낫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떠난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외로운 일도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관계의 끝이 보인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담히 손을 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원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원하는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미련을 품고 과거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낸 후에도 상대의 소식을 계속 확인하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문을 닫으면서도 손가락을 문틈에 끼워둔 채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결국 아픔만 지속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방탕해지고 슬픔이 지나치면 상처받는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계속해서 그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슬픔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일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새기며 아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미련을 품어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난 관계에 계속 매달리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자신을 돌볼 시간도, 다른 관계를 풍요롭게 가꿀 여유도 모두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미련은 독과 같습니다.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그 결심을 확고히 하고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상대의 소식을 확인하지 말고 연락이 오더라도 응하지 말고 다시 만날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끊으십시오.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더 나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그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없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옛 관계의 미련을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끝내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믿었던 친구들이 떠나갔으며 심지어 가족조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관계의 덧없음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원수를 비난하지 않았고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떠난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미련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학문에 집중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를 끝낼 때도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을 신중히 하고 표정을 온화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섭섭해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끝은 언제나 아픕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길수록 나눴던 감정이 깊을수록 더욱 아프지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것,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미련을 품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는 관계를 끝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보호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 당신은 후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동료들이 은퇴하고 가족조차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헤어짐의 아픔을 새롭게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곧 삶의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별의 순간마다 품격을 잃지 않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기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친구, 한때 의지했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사람, 혹은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한 관계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품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담담히, 품격 있게 그 관계를 끝내세요.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품격 있게, 후회 없이, 상대와 자신 모두를 존중하며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관계의 끝에서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의 이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관계를 끝내면서 품격을 잃지는 않았는가? 후회할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과거에 좋았던 시간까지 지워버리지는 않았는가? 여전히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련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끝내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많은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복잡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도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더 의미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한 배려이며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면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 조용히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품격 있게 해낼 때 당신은 당당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기억하며 관계의 끝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을 지키는 길이며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끝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고통 속에서 위대한 학문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이별의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품격 있는 이별을 하시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봤을 때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